17세기 바로크 미술의 대표 화가로 최고의 명성과 부를 누렸던 렘브란트. 그의 독창적인 명암법과 섬세한 표현력은 귀족과 상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고, 덕분에 렘브란트는 화려한 생활을 누렸죠. 화가로서 부러울 것 없는 전성기를 누리던 렘브란트. 그러나 그의 말년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값비싼 소장품들은 다 사라지고 화구와 몇 벌의 옷만이 재산으로 남았을 정도였죠. 그가 이토록 몰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렘브란트는 끈질긴 구애 끝에 명문가의 딸 사스키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명문가 출신인 아내의 도움으로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면서 왕실과도 연을 맺게 되었고, 이후 암스테르담 최고의 화가로 등극하게 되죠. 3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성공의 달콤함을 맛본 렘브란트는 점차 변해가기 시작하는데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렘브란트는 자신이 그림을 팔아 번 돈과 아내의 지참금을 대부분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했어요. 그는 화려한 대저택을 구입하고 값비싼 옷과 진귀한 미술품, 고가의 소장품을 수집하며 호화로운 삶을 즐겼죠. 특히 그의 수집 욕심은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집요했어요. 이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스키아는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영광의 시기를 과하게 누렸던 렘브란트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의 아들 누마르투스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고, 이어 첫째 딸 코르넬리아도 태어난 지 3주 만에 운명을 달리했어요. 2년 후 태어난 딸에게 다시 코르넬리아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두 번째 코르넬리아 역시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다행히 네 번째 아이였던 아들 티투스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아들 티투스를 낳은 지 1년이 채 안 되어 아내 사스키아는 30살에 이른 나이에 결핵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죽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받아 그렸던 민병대 초상화 야경이 세간의 혹평을 받으며 더 이상 주문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내의 죽음과 대중의 외면이 겹치면서 렘브란트는 깊은 시리에 빠졌지만, 사치스러운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점점 더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들었죠. 결국 1656년 그는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빚을 갚기 위해 경매에 붙여졌어요. 그가 애정을 쏟았던 미술품과 소장품마저 모두 잃게 되었고, 한때 예술계의 거장이었던 렘브란트는 대저택에서마저 쫓겨나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비록 재정적으로는 몰락했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절망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오히려 그의 그림은 더 깊어진 감정과 강렬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술적 열정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 티투스마저 27세의 젊은 나이로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년 후인 1669년 렘브란트는 63세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유대인 구역의 허름한 집에서 눈을 감았고, 그의 마지막 인생에는 화구와 헌 옷 몇 벌만이 남아있었죠. 렘브란트의 삶은 성공의 달콤함과 시련의 비통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그의 그림은 그런 삶을 그대로 닮아 있는데요. 렘브란트의 영광과 몰락은 그의 화풍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말년의 렘브란트는 사실적인 화풍을 넘어 인물의 내면에 더 깊이 집중했죠. 그는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며 강렬한 명암 대비로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했는데, 특히 말년의 작품들은 고통과 용서를 주제로 하며 그의 내면을 그대로 투영했어요. 오늘날 그의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넘어 한 인간의 치열했던 삶과 그 안에 깃든 희망과 회한을 볼 수 있어요. 말년에 그린 여러 자화상에는 세속적인 욕망을 초월한 깊은 성찰과 달관한 모습이 담겨 있죠. 비극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렘브란트의 예술가로서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울림을 전해줍니다.